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2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향신문은 결국 보좌관이 청탁을 해서, 청탁도 아니고 문의를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제가 논평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국방부가 통역병 청탁 사실도 철저하게 숨겼다 하는 그런 문건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가 거짓 문건을 2건을 만들었다. 1안, 2안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이 얘기는 국방부가 그동안 했던 해명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추미애 구하기에 여권이 전체가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렇잖아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무슨 개혁회의인가 이런 거 하는 데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쭉 와서 5분 전에 대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 왼쪽에, 그리고 바로 뒤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장면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진상으로 보면 대통령을 모시고 들어오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저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는 없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상징적 퍼포먼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니 내각 서열상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내각 서열이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지는 아시죠? 국무총리 밑에 그 다음에 부총리 아닙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언제 홍남기 부총리, 나머지 다 앉아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같이? 없죠. 그러니까 이 또한 거짓이다. 내각 서열상 그렇게 따지면 그 안에 국정원장이 있었습니다. 내각 서열이 아니고요. 국정원장은 내각이 아니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그래서 국가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전 서열에 보면 국정원장이 훨씬 높습니다. 법무부 장관보다. 그런데 국정원장을 앉혀놓고 법무부 장관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각 서열을 운운한다? 그러면 의전 서열은 뭐고요? 국가의전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전 서열을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행사에서 내각 서열을 따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 그런 행사에서 내각 서열을 따져야 되느냐, 국가의전 서열을 따져야 되느냐. 그럼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거기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내각 서열상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어불성설이죠. 해명을 해도 앞뒤가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그러면서 공정을 외치고 있는 청와대의 현 주소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국방부도 추미애 장관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건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가 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카투사의 정보작전과장에게 확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작전과장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정보작전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초의 카투사 통역병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려고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청탁 전화가 있어서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런 진술을 받고 문건에다가 그걸 적어 놓습니다. 이게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게 내부 문건에 명확하게, 제가 썸네일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죠. 거기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1안과 2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앞에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거기에 예시를 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1안은 뭐냐면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려움, 이게 일환입니다. 거짓말이죠. 물론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는 맞습니다. 이철원 예비역 대령 얼마 전에 그 본인이 입장문이라는 걸 냈었죠. 그리고 기자들하고 일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청탁 전화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청탁 전화라는 게 자기들 그 직속 그 부하인 중령한테도 많이 왔지만 이사단에도 워낙 많이 와서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기 확인이 어렵다고요? 전화 한 통하면 되는데 왜 확인이 어렵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이 어렵다고 그래서 숨겨야 되겠다, 통역병 청탁 사실을 숨겨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1안이고요. 2안은 지원자 중 추천 방식으로 선발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청탁이 많았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1안과 2안은 둘 다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건 뭔가를 왜곡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은 청탁 전화가 많아서 그 선발 방식을 변경했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1안에도 2안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안 정도에는 사실대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럼 국방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었을까요? 어차피 추미애 장관 구하자고 하는 것이 여권의 방침이니까 그 여권 방침에 충실히 따르자, 이런 판단을 하고서 문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와대도 추미애 장관 구하기에 나섰고 국방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추미애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검찰에 낸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은 규정 위반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8월 달부터 서 씨 쪽에서 충분히 해왔는데, 그와 관련한 근거 자료 이렇게 해서 병가를 연장한 사례가 어떻고요, 뭐 규정이 어떻고요 하는 근거 사례만 계속해서 검찰에 냈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방향도 일정 부분 어느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거 청탁으로 인해서 방식이 변경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군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왜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철원 당시 이 대령은 이 부분을 통하지 않게 하려고 하도 청탁 전화가 많으니까 선발 방식을 그전에는 이제 뭐 토익이나 이런 점수하고 면접 이렇게 했는데, 면접을 하면 면접 점수를 많이 줘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이철원 대령이 그걸 틀어서,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이철원 대령이라는 사람의 소신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마침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이, 뭐 추첨은 본인이 했겠죠. 본인이 운이 나빠서 그 추첨을 자기가 떨어지는 쪽의 거를 뽑아서 결국은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았다. 추첨도 이철원 대령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운이 나빠서 추첨 방식으로 해도 통역병으로 선발될 가능성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운이니까 자기가 뽑아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우연히도 여하튼 자기 운이 나빠서 추미애 장관 아들은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고 2017년 11월 달 초에 결국 통역병 65명을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카투사에서 선발해서 국방부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추미애 장관 아들은 없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에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 대표실에서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장관 정책보좌관이고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그 면죄부주기에 바쁘다.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관련 정황 증거들이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첫 번째,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구하기 위해서 거짓 대응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하는 부분, 이거 거의 범죄 아닙니까? 범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어제 청와대도 그랬고 국방부도 그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한통속이었다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증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휴가에 관한 뭐 근거 규정, 뭐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은 병가 연장이 여러 차례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결국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구하기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그 휴가 미복귀 사건 이거에 검찰 수사가 막바지, 뭐 이제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발표는 보나마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구하기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총동원돼서 나섰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더군다나 그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있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인데, 이 사람은 작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총괄검사였습니다. 바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대검 형사부장이 됐고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장은 바로 직전 대검 형사부장이 동부지검장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심의 사건 때 대검 형사부 과장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 형사부의 의견을 냅시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같은 경우,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같은 경우 이게 강요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문건을 형사부장한테 옮겼더니 형사부장이 윤 총장과 그 차장검사에 보고도 안 하고 본인 선에서 바로 묵살해버린 사람. 그래서 바로 이 사람도 추미애 사단이구나 하는 것이 내외에 인증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동부지검장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지휘라인을 다 짜놓고 수사 지켜보자고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가식적인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낼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수사 결론을 지켜보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여권 민주당도 추미애 장관이 그 인사라인을 짠 이후부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나 마나인 수사 결과를 뭐하러 지켜봅니까? 뻔하게 처음이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사는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왜 이런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부분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혹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왜 그랬을까, 거기에 보면 여권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회의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배후를 규명하는데 힘을 쏟아야 될 검찰 수사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 수사 결과 보나마나고요. 이 수사 결과가 나온 뒤의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여론도 뭐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 뭐 다 장악이 돼 있다고 보고요. 종편도 대부분이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 수사는 이렇게 끝나고 그거에 관해서 우기면 된다, 뭐 이런 교훈을 남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추방부가 된 이런 상황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있어야 되겠다.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일부 살아있는 언론이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